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성공 멘토 박정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직장인분들 중에 자이든 타이든 이유가 어찌하든 취준생으로 돌아온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보내셔서 인생에 도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 조언과 팁을 여러분께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무턱대고 공무원 준비나 자격증 공부부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번 기회에 공무원을 해보자. 아니면 내가 이번 기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안정을 찾자. 어쨌든 공무원이든 자격증이든 안정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을 한다고 안정이 생기는 건 아니죠. 급여도 적고 또 공직이 안 맞는 분도 많아서 공무원을 합격하고 퇴사하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일부 특수 자격증을 빼놓고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 공무원 준비나 자격증 준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자칫 6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3년간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백이 길어지고 또 공백이 길어지다 보면은 재취업이나 이직에 결정적인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공직을 가야 된다는 비전이 있거나 또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려는 꿈에 있어서 그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면은 취득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도전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긴 인생길에서는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좀 쉬시면서 한번 잘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좀 발견하셨다면은 그 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길과 다른 길이 될지라도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당부드려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긴 인생길에서는 더 오히려 빨리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잘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가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세 번째인데요. 이름하여 눈을 돌려서 넓게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고 저도 사실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정말 다양한 길이 있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전까지 걸어왔던 것, 이전까지 아는 것, 이전까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넓게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넓게 바라보고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런 게 있겠죠.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전에 찍었던 그 특수대학원이나 직장인들이 다니는 특수대학원이나 야간 대학원이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석사 박사를 취득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최고의 스펙을 가진 대기업 사원들이나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직장생활 한 2년, 3년 정도 다니고 나서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유턴을 해서 일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한데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상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별게 없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그 회사나 직장 상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업앤다운 때문에 결정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일반 대학원 풀타임으로 다니는 일반 대학원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특수대학원, 직장인이 다니는 대학원들은 장학금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많이 안 주죠. 그리고 학비도 비싸고. 근데 지금 최상위권 명문대, 상위권 몇 군데 대학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인서울대학, 서울소재대학,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직어국이라고 그러죠. 직어국이나 인서울대학, 그리고 최상위권 명문대. 이 정도 가시면은 요즘 일반 대학원은 거의 학비가 없습니다. 없거나 내봤자 20, 30%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돈 없어서 못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대학원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길들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내가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일반 대학원을 다니시는 것도 풀타임으로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권해드릴 거는 뭐냐면, 이건 특히 여자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프리랜서나 1인 기업, 그리고 뭔가 여러분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 중에서는 좀 남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전업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좋아서, 어, 예를 들면 그 꽃꽂이, 그러니까 플로리스트라고 그러죠. 꽃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과 또 다른 개념으로 온라인 베이스로 뭔가 이게 뭐 꽃바구니도 만들어서 졸업 시즌에 팔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름아름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거를 제공하는 이런 조그만 1인 기업, 1인 사업을 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나 이런 또 소규모 과외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물론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래야 되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절차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입이 좋아갖고 우리 직장 다닐 때보다도 더 수입이 좋다는 분들도 제법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직장에 매이지 마시고 한번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러면은 사실 회사 생활 이렇게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야근까지 하는 이런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걸로 그런 1인 창업이나 프리랜서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남자분도 아이템이나 뭐 컨텐츠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거 진짜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스타트업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20대, 30대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스타트업의 직원으로 다니는 것, 스타트업의 구성원으로 다니는 거를 무척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좀 이해는 됩니다. 스타트업이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초반에 좀 망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요. 스타트업이 여러분의 경력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기업이나 큰 조직을 다녔던 분들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4년차, 5년차인데도 얼마나 비중 있는 일을 합니까? 솔직히. 하지만 스타트업에서 3년차, 5년차 이 정도면은 팀장도 달 수 있는 곳들도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경력들이 그리고 비중 있는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타트업에서는 그러한 경험조차도 상당히 소중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창업하는 것도 좋지만 창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스타트업의 구성원으로서 한번 여러분이 뛰어보는 것들도 좋고요. 또 그리고 상당히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하셔갖고 커리어가 좋아지고 나중에 또 스타트업의 이런 뭐 스톡옵션도 받고 또 본인이 그런 노하우를 터득해서 본인이 스타트업을 차려갖고 또 성공한 분들도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이나 재취업을 하실 때 잠시 쉬면서 좀 유망한 스타트업 이런 곳들 좀 유망하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스타트업은 채용 공고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괜찮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보내보셔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와서 인터뷰 하자고 이런 것들도 많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해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고 커리어적으로도 상당히 성공적인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연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스타트업을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렇지만 차려보겠다 이런 분들은 저는 지방에 있는, 지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도권 이외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 지방이라는 이 표현을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보통 서울과 경기, 인천 이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지방이라고 보통 서울에서 하잖아요. 그런 편의상 그런 것 뿐인 거지 제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방이라는 표현으로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닌 거 다 아시죠? 어찌되었든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창업센터나 이런 것들이 텅텅 비어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생각보다. 그렇다고 뭐 하나도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캐파라고 그러죠. 커패시티에 비해서 전체 수용 가능한 그 캐파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지금 비어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자체가 그 청년 창업이라고 만 40세 이하에 있는 분들은 청년 창업 지원금 같은 것들 제법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거를 수혜를 받는 분들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업을 하는, 도전하는 분들이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울 토박이고 서울에 태어나고 나고 자란 분일지라도 한번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 한번 창업센터 같은 거 찾아와봐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지원금 같은 것도 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타트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 그러다가 또 경험이 더 쌓이고 그러면은 또 서울에다가도 사무소도 내고 이러면서 뭔가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을 차리든 아니면 여러분이 스타트업 기업에 입사를 하든 또 프리랜서나 1인 기업을 하든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다시 여러분이 원하는 재취업이나 더 소위 말한 대기업이나 더 나은 기업, 인지도가 높고 연봉이 높은 기업 가는 거 다 좋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주도적으로 남 의식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직장생활 2년 3년 해보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주변의 평판 이런 거 얽매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지역도 아까 조금 전에 그 비수도권 지역 얘기했지만 내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스타트업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다시 취준생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잘 보내시고 그런다면은 인생에 분명히 좋은 도약이 될 것이고 좋은 또 뭐랄까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